여러분, 요즘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사스포칼립스 혹은 AI 대체 리스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등장하면 사람은 더 이상 툴을 다룰 필요가 없으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공식적인 분석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단지 AI가 똑똑해졌다는 기술적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왜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공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공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부의 이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시장이 떠드는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설계에 대해 분석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시장이 던져주는 공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월스트리트가 개미들을 가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품점은 차트를 못 봐서가 아닙니다. 바로 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그 뉴스, 도대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 리포트를 쓰고 언론사는 그걸 받아 적어 속보로 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 개미들을 유혹하고 반대로 자신들이 주식을 싸게 쓸어 담고 싶을 때는 공포를 조장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에 뿌려지는 뉴스는 팩트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을 만들기 위해 뿌리는 가장 정교한 찌라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도 똑같은 뉴스에 속았습니다. 2013년 어도비가 포토샵 CD 판매를 중단하고 매달 돈을 내는 구독 모델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소비자는 매달 돈 내는 걸 싫어한다. 어도비의 매출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경쟁사에게 시장을 다 뺏길 것이다. 시장 전체가 어도비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주식을 던졌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때가 바로 어도비 주가가 10배 넘게 폭등하기 전 역사상 가장 저렴했던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사스포칼립스라고 떠드는 뉴스들도 정확히 그때와 판박이입니다. 사람들은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면 매출이 줄어들 거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단순히 대체당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표를 사용권에서 결과물로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때야말로 소프트웨어 기업 이익이 폭발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원 100명을 둔 콜센터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담 소프트웨어 회사에 매달 돈을 냈습니다. 상담원 한 명당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월 5만 원이라면 한 달에 고작 500만 원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가져가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장님, 이제 상담원 100명 인건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전화를 대신 받아드릴게요. 상담원이 없어지면 소프트웨어 구독료 500만 원도 사라지겠네? 이것이 바로 개미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사장님, 인건비 3억 원 아끼셨죠? 우리 AI가 상담을 완벽하게 해결한 건에 대해서 건당 1,000원만 주세요. 하루에 상담이 1만 건 들어온다고 쳐보죠. 그럼 하루 매출만 1,000만 원, 한 달이면 3억 원입니다. 보이시나요? 기존 구독료 500만 원짜리 고객이 순식간에 월 3억 원짜리 고객으로 뒤바뀌는 마법. 이게 바로 사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SaaS, 서비스형 노동으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 상방을 맡고 있던 인간의 머릿수라는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에이, 말은 그럴싸한데 진짜 그런 회사가 있어? 혹시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다 아는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이미 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전 세계 CRM 1등 기업, 세일즈포스입니다. 최근 마크 베니오프 회장이 야심차게 공개한 에이전트 포스를 보십시오. 이들이 내세운 과금 모델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AI 에이전트가 고객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 한 건당 2달러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직원 몇 명이 사용하니까 얼마 내세요가 아닙니다. 이제 세일즈포스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을 파견하고 그 일당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AI 직원이 전 세계 수백만 기업에 24시간 쉬지 않고 떠든다면 그 매출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상담의 강자 인터콤입니다. 이 회사의 AI 챗봇 핀의 과금 정책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들은 성공 보수를 요구합니다. AI가 고객의 불만을 완벽하게 해결했을 때 건당 0.99달러를 받겠습니다. 해결 못했다고요? 그럼 돈 안 받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결국 이 기업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구를 팔지 않는다. 우리는 결과를 판다. 시장이 사스의 종말을 걱정하며 벌벌 떨 때, 이 진짜 수혜주들은 인건비 시장이라는 100배 더 큰 바다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진 혁명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인간이 도구를 써서 만든 결과물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도구를 넘어 노동 그 자체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간판 달고 AI만 붙이면 다 돈방석에 앉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잔인하게 갈립니다. 이 거대한 마진 혁명의 과실을 따먹으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맥락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 AI를 데려와도 우리 회사의 재무장부가 어디 있는지, 지난달 김 대리가 거래처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 AI는 깡통입니다.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결국 AI 모델 자체는 전기나 수돗물 같은 범용제가 될 것입니다. 오픈 AI를 쓰든 구글 제미나이를 쓰든 지능의 수준은 상향평준화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권력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그 AI가 뛰어놀아야 할 데이터의 운동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핵심, 기록 시스템의 독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전 세계 기업의 이메일, 문서, 회의 기록이라는 업무의 원본 데이터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 기업의 고객 리스트와 영업 비밀이 그들의 서버 안에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AI는 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데이터를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최고의 영업 사원입니다. 반면 남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쁘게 포장만 해주는 껍데기 기업들, 단순히 화면이 편해서 썼던 기업들, 이들은 AI가 등장하는 순간 설 자리를 잃고 대멸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공포에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옥석은 냉철하게 가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업은 데이터를 지배하는 주인인가요? 아니면 새빵살이하는 소장농인가요? 진짜 부의 이동은 바로 이 데이터의 해자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중은 언제나 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되어 거대한 파도의 방향을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가 떠드는 엔트로픽 리스크, 즉 AI가 소프트웨어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은 어쩌면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단지 AI가 나오니까 소프트웨어는 끝났어 라는 1차원적인 뉴스에만 휘둘린다면 여러분은 10년 전 구독 모델은 망할 거야 라며 어도비를 바닥에서 손절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후회를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진짜 리스크는 AI라는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맥락을 잃지 못하고 남들이 공포를 팔 때 덩달아 팔아버리는 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내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공포는 파는 것이고 기회는 사는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을 끄고 그 뒤에 숨겨진 설계를 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해자 속에 여러분이 찾는 100배의 기회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